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지금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오늘은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공포 영화의 이름은 딥시크입니다. 주말 동안에 딥시크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중국에서 벌써 이 정도면은 미국 망한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컴퓨팅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알고리즘도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진영이 이게 이제 이기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트럼프, 손 마사요시, 샘 알트만, 이 사람들은 딥시크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벌써 100만을 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가운데 지금 미국이 충격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성능을 좀 봅시다. 전반적인 평가는 좋은데 싸다는 겁니다. 엄청 싸다, 좋다, 엄청 싸다, 이건데요. 실제로 이 딥시크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딥시크의 성과인데요.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픈AI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면 딥시크가 오픈AI의 5원 정도의 수준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픈AI인데요. 이 성능을 지금 여러 번 시도해 끝에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문구는 이 부분인데요. 딥시크의 R1 제로 모델이 충분히 의미 있는 리즈닝 캐퍼빌리티를 가졌다. 딥시크 모델 자체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무엇이 없이도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게 문제를 잘 풀게 하려면은 정답이 적혀져 있고 이게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즉 AI가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거 없이도 그 과정을 건너뛰고도 나온 성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아하 모멘트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 수학 문제 있잖아요.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네,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것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 모멘트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성능을 가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 비용 측면인데요. 기술적인 완성도만큼이나 주목받는 이유는 가성비라는 건데 대략 V3 개발에 하나 기준으로 한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메타의 라마 모델에 투입된 비용의 1%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엄청 대단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딥시크가 과정법이나 마케팅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딥시크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성능도 좋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다라는 것을 홍보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과장됐을 수도 있어 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실패했다라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이었죠.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었던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에다가 반도체 칩 안 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중국을 못 막을 것 같아. 그거 완전 좀 바보짓이었어. 라는 반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칩을 못 가지고 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없는 칩을 가지고 최대한 성능을 내야 되니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특화된 모델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소규모 모델들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 여기 예를 들어보면 체인 오브 소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준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니 그러면은 칩을 안 줘서라도 그만큼이라도 막은 거지, 칩 줬으면 난리 났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엔비디아 칩 없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딥시크는 약 5만 대의 엔비디아 H100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말은 안 하지만 보유하고 있었다. 중단하기 전에 딱 확보해가지고 자
동무들 이런 모여보소. 이거 지금 5만 개 있는데 이걸로 하려면 이거 지금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리 이걸로 어떻게든 해야 돼.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혹시 마케팅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100분의 1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비용이 단순히 하드웨어 렌탈 비용만 고려한 거고 인력이나 연구개발 비용을 하면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550만 달러가 아니라 한 5억 달러 정도는 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억 달러만 해도 근데 이게 뭐 빅테크들은 막 몇십억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싼 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곳에서 보면은 이런 반성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냐, 우리 지금 뭐 한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을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천안문 광장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상한 대답을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싸다고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까? 이건 좀 의심이 들긴 해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AI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I의 3요소는 우리가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컴퓨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안면이 14억 중국인의 안면이 모두 지금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자고 이분은 여성분이시군요. 이런 게 지금 다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는 중국이랑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팅을 막아놨던 거고, 알고리즘은 야 우리가 이기지, 야 중국 따라오려면 멀었어 라고 하는데 지금 딥시크가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싸움들은 천재들의 싸움입니다. 딥시크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 리앙 원펑 역시 우리는 지금 일반 인공지능, 즉 AGI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창출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민생 안정과 개선에 도움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젊은 친구 잘했네 잘했어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엔비디아 칩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구한 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칩을 못 구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투자의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인 거죠. 지난주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손 마사요시, 오라클의 CEO, 오픈 AI의 샘 알트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투자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딥시크 존재를 몰랐을까요? 글쎄요. 알고 있었으니까 더 빨리 가야 된다라는 조급함에서 온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샘 알트만은 정말 AGI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오픈 AI를 통해서 뭔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트럼프 형님 지금 돈 빨리 투자해야 돼요. 중국에서 저렇게 치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제가 AGI로 가는 길을 압니다. 저는 알아요. 저한테 한번 투자해 보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알고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왜 사기꾼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트럼프는 샘 알트만을 믿어준 걸까요? 아니면 믿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AI는 이제 기업 간의 전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뭐고 오픈소스가 아닌 건 뭔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이 판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소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레고 세트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어가지고 야, 나 이런 레고 자동차 만들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알려줄 테니까 너도 애들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전부 자기가 만든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것이 오픈소스이고요. 비오픈소스는 뭐냐면은 야, 이게 초콜릿 공장에서 초콜릿, 야, 이거 만드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마. 이거 우리 말하면은 이거 며느리도 모르게 해야 돼. 그래야 이걸 팔아먹지. 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소스는 오픈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 목적이 없어야지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돈을 받아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게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딥시크는 오픈소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딥시크가 오픈 AI 5원 프로젝트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전 세계 공짜로 풀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애가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다 나눠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나와 있는 핵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닫힌 소스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혹시 개선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개발자가 오픈소스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엄청나게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걸 만들지? 라는 것을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하다가 이것만큼 비슷한 성능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있는 걸로 더 이상 못 팔아먹겠는데 절로 가자! 라는 시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엄청난 건데, 한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픈소스 회사가 딥시크와 메타이고요. 대표적인 오픈소스가 아닌 회사가 오픈AI입니다. 아니, 오픈AI인데 오픈소스가 아니야? 네, 오픈AI는 오픈소스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든 소스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걸 돈 받고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 받고 팔고 있는데 여기서 오픈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거 지금 돈 주고 누가 사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고민을 했을까가 떠오르지 않나요? 잠깐만, 내가 속으로 나 지금 오픈소스가 저렇게 빨리 올라오면은 내가 지금 뭔가 빨리 만들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나 지금 사실 AGI 그거 잘 모르는데 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관련돼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중국의 제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깨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포맥스에서 설명했던 이 쇼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조회수가 무려 2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고태봉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 영상 있죠? 중국의 로봇 기술 말이죠. 이렇게 중국의 제조업이 무서운 이유는 산업 클러스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표시는 창원의 상업단지가 한 9개 정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속철도망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공급망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반면에 넌 차이나,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답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든 환경에서 중국이 로봇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놔둘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특집 그냥요가 3부작으로 발간될 예정인데, 첫 번째 내용은 지금 AI 테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 연휴에도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론만 말씀드려볼게요. 딥시크의 등장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논리가 강화되고 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조업 진짜 무섭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AI도 무섭다. 근데 세 번째, 미국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AI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이제는 중국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거다. 그 과정에서 얻을 수혜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AI, 에너지, 비트코인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